안녕하세요. 중고등 무학년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클래스 영어입니다. 오늘은 예비고 2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11월 26일인데요. 이때면 중3, 현재 중3의 기말고사는 끝났을 테고 이제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한창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2월 초나 12월 둘째 주쯤 시험이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가 바로 예를 들어서 12월 12일이라고 가정하면 요때 기말고사가 끝나고 즉시 겨울방학 코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뭘 들어갈지 선생님이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안내를 못하겠죠. 그러면 학원에 신뢰가 큰 아이들은 당연히 학원을 오면서 뭐 할까 궁금하게 여기면서 학원을 오겠지만 요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성적도 그렇고 뭐 학원 별로인 것 같다, 끊을 거다. 요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 애매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리 안내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좀 체계적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걸 끝나면 우리 아이는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중간에서 우리가 방학 때 할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흔들리다가 이때 학생의 친구가 야, 우리 학원 가자라고 한다든지 그 학부모의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애들 영어 어디 보냈니? 라고 하다가 여기 진짜 방학 코스가 괜찮아 라고 하면 옮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고의 겨울방학, 물론 예비고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예비고 3도 마찬가지고 예비고 1도 마찬가지고 전 재원생에게 겨울방학의 계획을 미리 안내해 주는 건 당연한 코스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옮겨갈 걸 요만큼 더 이동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원래 이 아이들은 역시 우리 학원이야 신뢰를 할 거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원래 나갈 계획이었고 실제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중간에 있는 영역까지를 요로 이동시키고 충성 고객을 더 강하게 결속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미리 안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내는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이 11월 26일인데 시험이 끝나는 게 예를 들면 12월 10일이면 이때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시험 기간 이 기간에 아이들한테 미리 안내가 나가야 되고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보강하러 올 때 야, 너 끝나고 시험지랑 이거 가져오는 거 알지? 반드시 오는 거야 라고 해서 다음에 커리큘럼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가이드 시리즈는 문법 독해, 그 다음에 여러 모의고사 유형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유형을 잘 틀린지 아시나요? 우리가 맨날 내신 대비나 하고 시중 문법책이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3개년치 묶어있는 거 맨날 설명하고 강의만 하지 이 아이가 어느 유형에 약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유형은 어떤 건지 기존에 파악을 하시고 있냐는 말씀이죠. 이걸 평소에 파악하는 법은 제가 가맹점 교육 자료 때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평소에 파악하신 걸로 가이드 시리즈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판단하지 못한 부류는 두 부류죠. 최근에 들어온 신규생이라든지 파악할 시간 없이 내신 대비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부분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틀리는 유형에 대한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시험 기간 도중에 향후에 할 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여기가 아니고 가맹점 단톡방에서 대화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비고 2라는 건 현 고1을 말합니다. 현재 고1. 우선 기본 전제는 뭐냐면 고1의 내신은 지역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고1, 고2는 전부 문법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것 중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 밑줄어법이나 서답형 혹은 서술형에서 문법을 고치라고 하거나 특정 문법을 가지고 작문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객관식에서는 3-4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은 2문제, 안팎이죠. 1문제, 서너 문제.
그러면 적게는 한 5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가 고1, 2 내신에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고요. 물론 지역차가 커서 우리 지역은 고1인데 문법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무조건 장문이다. 100%. 그러면 사실은 대응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1, 2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처럼 문법이 강세라면 고1이 겨울방학을 맞는 예비국 2 과정 때는 무조건 문법을 하셔야 돼요. 문법을. 무조건. 실력 상관없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못하는 아이도 고등문법은 하나의 정보만 알면 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위치를 쓰고 완전하면 where를 쓴다. 하나만 알면 이걸 맞출 수 있죠. 선행사가 없을 땐 what을 쓴다. 이걸 알면 what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 문법에서는 너무 자세하고 방대한 문법을 알려주고 숙제를 많이 내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치는데 고등은 하나의 정보로 하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머 가이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고1부터 고3까지 모두 하는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하는 아이들도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챕터 2까지다. 는 느릴 뿐 할 수는 있는 거죠. 중등 문법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1은 무조건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를 5개로 나눴는데 이 4개, 4번까지가 전부 그래머 가이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레벨 상관없이 무조건 문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재원생은 고1이 겨울방학 되면 무조건 전 재원생 그래머 가이드를 사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5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는 그래머 가이드를 하고 프랙티스 가이드 심일도랑 장문 독해 이 둘 중 하나를 한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 본원에서 중3 아이들이 1월이 되면 즉 중3 아이들이 1월이라는 건 예비 중3이었다가 이제 1월이 돼서 중3 나이가 된 아이들의 경우에 즉시 이 교재들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못하는 중학생들도 이 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긴 겨울방학 동안에 이 PG 심일도랑 장문 독해를 하라는 이야기는 이 1번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매우 못하는 아이들, 노베이스 아이들. 근데 이거를 시키면 이게 문법이고 나름 어렵다 보니 문법을 애들이 싫어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렵다 보니 얘네들이 이걸 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숙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취감용으로 이건 강의가 아니고 워크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게 되면 문제도 잘 맞춰지고 재미있고 이러니까 아이가 좀 능률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2개를 병행하게 되면 그래도 좀 속잖아요. 이것만 하면 어려워서 그냥 영어학원 방학 때 가기 싫고 막 방학 쉬고 3월에 내신 대비 때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도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오르니 이 2개를 병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 아이가 정말 불성실하다면 이 2개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하든지 이렇게 2개 하든지. 그런데 겨울방학이 길어서 이 2개를 할 수 있어요. 중3한테도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보통은 못하고 노베이스 바닥인 아이들은 1번 코스를 시켜요. 자, 2번째. 이 2번째 아이들은 1번보다 좀 나은 아이들인데 리딩 가이드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20에서 40점이다. 그럼 얘네들은 한 50점 안팎?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좀 아이들이죠. 그래서 문법은 하되 독해하는 법도 좀 알려줘야 변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조금 독해를 하죠. 선택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시험이 무조건 중학교 때처럼 지문 변형 거의 없이 그냥 빈칸 뚫거나 문법만 좀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도 좀 변형하고 없던 문장도 한 서너 문장 추가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독해를 아예 제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좀 성실하고 하긴 하지만 노베이스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리딩 가이드 같이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방학은 고등들이 이 책들을 전부 끝내기는 불가능해요. 제 경험상 성실할 경우에 그래머 가이드를 만 시켰을 때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못 끝내요. 그런데 여러 권 하는 이유는
책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머 가이드의 경우에 이렇게 챕터가 10개다. 그러면 못하는 아이들도 정말 중요한 2개는 방학 때 마치기를 목표로 삼는 거고 이 아이들은 5개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리딩 가이드를 예를 들면 3개 마치기. 목적 20% 하기. 그럼 이 아이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팁도 좀 배우고 좀 독해하는 법도 조금 중요한 거는 좀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래도 방학 동안 제가 좀 숙제를 안 하긴 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아이들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재를 빨리 끝냅니다를 보여주시면서 재원생들을 모으는 원장님들은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좀 빨리 끝낼 수 없나요? 제가 말씀드린 A 코스,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고 자기 주도에 최적화되어 있고 실력을 정말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A 방법으로 하게 되면 원장님들께서 교재들을 쭉 깔아놓으면서 학부모님들 마음을 사던 걸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시려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라 변형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기준은 전부 아이들의 실력 그리고 주어진 시간 그리고 교재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못 끝낸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 괜찮아 우리 어차피 여름방학 때 또 할 거니까 너가 우리 학원 계속 다니면서 선생님이 계속 봐줄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지 끝낼 걸 목적으로 하시려면 한 권 정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기 그래머 가이드랑 리딩 가이드를 일부 시켜주세요. 좀 그래도 숙제를 좀 해올 테니까요. 이건 뭐냐면 요 리딩 가이드를 어느 정도 할 정도가 된다면 이 아이들은 그래도 주제문에 대해서는 좀 알려줘야 돼요.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주제문이다. 그렇게 되면 요지나 주장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2책 중에 한 권을 사시는 거죠. 이때 목적이 주장 요지보다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더 못한다면 요 앞에 걸 선택해서 3권을 선택하시고 이 아이는 그래도 제법 하는 아이다 그러면 목적 말고 이 주요 편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 3권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문법, 독해 그리고 주제문 정도를 겨울방학 때 알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체감상은 한 50에서 60 정도면서 숙제는 그래도 가끔 어느 정도 해오는 정도 아이들이에요. 자, 이 3번 아이들은 점수로 치면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필수고요. 여기 목적 주요는 이건 빠르게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숙제를 제법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진행하되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70, 80이어도 얘가 좀 머리도 좀 부족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 좀 쉬운 목적으로 가주시고 이 아이는 좀 제법 똘똘하다 그러면 주요로 가주세요. 자, 그래서 요 둘 중에 한 권을 선택해 주시고 이 뒷부분 자,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죠. 순위편, 제주편, 요약편. 여긴 일단 제가 무관한 문장은 뺐어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겨울방학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요. 순위편은 이거는 순서랑 문장의 위치잖아요. 요건 아이들의 재미 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느낌이 아니고 디스 북이 있으니까 여기 B에 디스 북이 있으니까 요 C에 북 뒤에 오겠구나. 되게 쉽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순위를 해요. 제주는 이제 글의 소재, 연결사가 나와서 어떻게 뒤집히는지, 문장의 부호가 뭔지, 마지막에 주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요약, 그 모든 글을 읽고 딱 빈칸 2개, 단어 2개를 넣어서 주제문을 만들어내기. 이기 때문에 제주랑 요약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 3개 중에서도 순위는 제법 쉬워서 아이들 재미, 성취감 올리는 용, 이쪽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점수대 아이들 중에서도 얘는 쉽게 포기하고 좀 그래 애가 그러면 이 그래머 가이드 예를 들면 주요 순위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그래도 제법 버텨내고 아이가 좀 하려고 하는 애야 그러면 주요하고 제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주랑 요약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주는 글의 주제만 알면 선택지를 고르면 되고 요거는 알아낸 다음에 단어까지 맞춰야 되니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난이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뭘 할지는 기존의 아이가 약한 유형을 해주시면 좋아요. 약한 유형을.
만에 하나 정말 성실하다, 의욕 있다, 막 애랑 엄마랑 막 특강 더 해주세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하면 그냥 이렇게 제주 요약시키셔도 돼요. 그냥 많이 가는 거죠, 쭉.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 교재는 기본적으로 솔빙 가이드를 완전히 숙지시켜서 혹독하게 시킨 후에 PG를 연습시키는 게 코스예요. 솔빙 가이드에서는 주로 패턴을 알려주고 방식을 알려준 후 이걸 완전히 숙지시켜서 프랙티스 가이드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솔빙 가이드는 수학에서 공식을 완전히 암기해서 공식 보고 문제 푸는 기본 유형 문제들 A 코스, 그리고 PG는 이제 B, C 응용인 거죠. 이 공식을 모르면 무조건 풀 수 없는 문제들로만 추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PG는 여기 한 군데만 보이고 나머지는 PG가 안 보여요. 그 말은 겨울방학 때 솔빙 가이드로 하는 법이라도 완전히 숙지시키라는 거죠. PG까지는 할 시간도 없으니 완전히 숙지시키고 PG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SG에서 PG를 이렇게 풀코스 하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 그 아이들은 정시 아이들이에요. 정시 아이들은 시간이 충분하고 완전히 풀코스로 아이들의 유형별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풀코스로 하는 거고, 이렇게 간간히 시간 나는 재원생들, 학교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생들은 사실은 PG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3번은 그렇게 되고요. 4번. 이제 이 아이들은 80점 전후의 아이들이라 똘똘하고 성실하고 그러지만 1등급 하기에 모자란, 약간 감도 부족하고 하지만 성실한 아이들의 경우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머 가이드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 뭐 되도록 거의 다 끊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주시고 이제 약한 유형을 즉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목적, 주장 요지는 뭐 필요 없고 이 유형이라든지 무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빈칸, 예를 들면 패턴 가이드 등에서 정말 약하다고 판단되는 걸 찍고 프랙티스 가이드로 시작해서 풀코스를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아이에 대한 모의고사 약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셨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이가 원한다고 그래 패턴 가이드 한번 할까? 그래 제주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빈칸을 하기 위해선 이거랑 병행을 할까 이거랑 병행을 할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유형이 빈칸이라고 SG 빈칸, PG 빈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빈칸을 하기 위해서 제주랑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조합을 하시고 처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솔빙 가이드, 프랙티스 가이드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해내려면 아이들이 성실해야 되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그래머 가이드가 빠졌어요. 이 아이는 문법은 정말 이건 참 진짜 너무 불가능한 아이의 경우 너무 안 돼요. 노베이스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 숙제도 안 하고 뭐 오늘 알려준 거 내일이면 까먹고. 자, 여기서 물론 강의식으로 할 때 가끔 그런 원장님들이 계세요. 뭐 얘는요 깨워야 되고요, 쉬는 시간마다 깨우고 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설명해 줘야 되고, 얘는 아주 그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강의식으로 아이들을 타율적으로 만드셔서 그런 거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제 시스템대로 만들면 10명 중에 한 30명 살릴 수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요. 물론 성적이 70점, 80점 올라가는 건 아닌데 성실하게 해서 20점 맞던 놈들이 자력으로 50, 60 올라갈 수 있고 전혀 다른 아이들로 만들 수 있어요. 원장님들이 깨워야 되고 몇 번 설명해 줘야 되고 욕해야 되고 그런다는 건 오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다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 제가 문법이 안 된다는 의미는 자기 주도로 실패한 아이들을 의미해요. 강의식으로 실패한 거 말고 자기 주도식으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머 가이드는 안 돼요. 시간만 오래 지체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리딩 가이드로 독해하는 법을 알려주고 주제문 정도 알아내는 거 쉬우니까요. 요거 하면 아이들은 해석도 되고 이제 주제문도 좀 보이네 라고 해서 자신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아이들은 문법을 해봤자 실제 시험에서 맞출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 높고 아이가 성취감 느끼고 용기 줄 수 있는 걸로 하자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야 왜 문법 안 하나요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이를 위한 걸 해야지 부모를 위한 걸 하면 안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면, 만약에 이 아이가 그래도 조금 변한다, 제법 하는데 라고 하면 이거도 엮어주세요.
이렇게. 이 5번 할 정도의 아이면 그냥 도표랑 이런 거 중구난방으로 막 틀릴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주시면 와 이거 다 고3 지문이라는데 이제 일치 도표 이런 거 작문 도표랑 거의 다 맞는데 독해도 제법 되고 목적이랑 주장도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단어 한번 외워볼까?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올라오게 하려면 이거로 용기 주기 위해서 적용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이 두 개 코스로 가시던지 요걸 엮으시던지 해서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 2, 그러니까 현재 고1,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뭘 해야 될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